1989년 1월 고 이건희 회장은 대만으로 날아갑니다. 그의 목적지는 불과 2년 전 창업한 작은 반도체 회사 TSMC였습니다. 당시 TSMC는 네덜란드 필립스가 27.5%의 지분을 들고 있던 핵심 주주였고, 필립스로부터 제조 공정 기술을 전수받아 겨우 공장을 돌리던 파격적인 스타트업에 불과했습니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었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보면 아주 미미했고, 파운드리 모델은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 설계도 못하는 회사가 무슨 비전이 있느냐며 비웃음을 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모리스 창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로 오라는 수준이 아닌 삼성의 반도체 사업 전체를 맡아달라는 파격적인 권한위임이었으며, 일각에서는 TSMC와의 전략적 합병이나 기술 제휴를 염두에 둔 포괄적인 파트너십 제의에 가까웠다고 분석합니다.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한 후 취임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며 체질 개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삼성의 반도체 수출은 연평균 10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던 때였습니다. 기술 자립은 이뤘지만 앞으로 올 시스템 반도체와 더 미세한 공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전략가가 절실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대만은 메모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지 마라. 표면상으로는 친절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이는 잠재적 경쟁자인 대만이 메모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대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국가 메모리 프로젝트는 삼성의 파상 공세에 밀려 처참하게 실패했고, 대만의 메모리 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리스 창은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너무 강력했고 나는 나만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다. 삼성이 이미 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습 곡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손을 잡는 순간 TSMC는 삼성의 하청 기지나 보조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파운드리라는 외길을 가야 한다. 1989년은 그렇게 운명이 엇갈린 해였습니다. TSMC가 매출 100% 성장을 기록하며 파운드리 모델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시작한 해이자,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확정한 운명의 해였습니다. 모리스 창.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와 제조를 완전히 분리하는 파운드리 모델을 창시하여 현대 기술 지형을 완전히 바꾼 인물입니다. 그가 TSMC를 창업한 나이는 56세였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반도체 부문 부사장까지 오른 그는 아시아계로서의 유리천장과 경영진과의 마찰로 회사를 떠났고, 대만 정부의 요청으로 대만공업기술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한 뒤 1987년 TSMC를 설립하게 됩니다.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대만 사람들은 TSMC를 호국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 부릅니다. 2021년 대만에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대만 정부는 약 7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지의 관계를 중단하고 그 물을 TSMC가 있는 신주 과학단지로 돌렸습니다. 반도체가 쌀보다 중요하다는 대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TSMC의 수치들은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2025년 기준 매출 약 1220억 달러, 영업이익 약 658억 달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71%,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글로벌 상위 6위, 대만 GDP의 약 9%를 담당. 그리고 TSMC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지정학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TSMC의 존재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실리콘 실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SMC의 진짜 무기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2005년 CEO직에서 은퇴했던 모리스 창은 2008년 금융위기로 TSMC가 흔들리자 78세의 나이로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복귀 직후 불황임에도 설비 투자액을 2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 결단은 훗날 애플의 아이폰 칩 독점 수주와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선점으로 이어지며 삼성과의 격차를 결정적으로 벌리게 됩니다. 2011년 이후
애플과의 운명적 만남은 TSMC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당시 아이폰 칩은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TSMC의 수율을 믿지 못했던 애플을 설득하기 위해 모리스 창은 애플만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 결실로 2014년 아이폰 6의 A8 칩부터 TSMC가 생산을 맡게 되었고, 이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을 결정적으로 따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ASML이 EUV 노광 장비를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을 때 TSMC는 과감히 베팅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와 애플이 TSMC의 줄을 서게 만든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TSMC 공장 내부에는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다라는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TSMC는 자신들의 로고를 칩 겉면에 크게 새기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 기업임에도 철저히 의뢰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TSMC의 가장 무서운 독점력입니다. 대만의 지진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자신의 안전만큼이나 신주과학단지의 TSMC 공장은 괜찮은가를 먼저 검색합니다.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된 이 일체감이 TSMC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56세에 시작해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도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리스 창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